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료 제목은 산유국 싸움에 등 터진다입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수혜가 는 종목 그리고 피해가 되는 종목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은 제가 나름대로 추정한 LNG 연료비 단가의 구성인데요. 이제 조건별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 한 1,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를 소폭 하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LNG 가격 같은 경우에는 MMBTU당 한 $18에서 $1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의 교집합을 봤을 때 향후 도달 가능한 LNG 연료비 단가의 상단은 대략적으로 한 170원대 중후반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첫 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력시장에서 이제 전력 구매자 그리고 전력 판매자의 수익성과 비용을 결정하는 지표는 S&P입니다. 이 지표가 점점 높아질수록 발전사에게 유리하고 한전한테는 약간 불리해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때문에 3분기 혹은 4분기부터는 S&P 상승이 예상이 되고 상단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70원대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가 지표가 원유 같은 경우에는 UAE가 오펙을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이란 분쟁 소식에 따라서 좀 상황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안정화가 되고 다시 좀 더 격화가 되고 있다면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용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수입국인데 작년부터 내수 생산을 좀 많이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덜 오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운송비나 채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용 유연타도 조금이나마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 후반, 1,500원대 초반에서 횡소부 중이고 환율이 높은 거는 유틸리티 업체한테 있어서 수익성 그리고 부채 비율 이런 거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 환경은 그렇게까지 썩 유틸리티 사업자한테는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JCC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재팬 크루드 칵테일이라고 해서 일본 현물 원유 도입 단가의 평균치입니다. 이제 일본이 아무래도 아시아 최초로 LNG를 도입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역내에서는 주요 벤치마크로 활용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WTI,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고요. 최근 원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상승을 했지만 이 JCC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선물보다 조금 더 갭이 좀 더 플러스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브렌트 퓨처 대비해서 데이티드 브렌트 현물 가격은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다 보니까 실제 원유 조달에 있어서 이런 현물의 프리미엄이 이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어떤 브렌트 선물 가격으로 S&P 추이를 전망하라는 것과 실제로 나중에 이 원유 현물 가격이 반영된 것이 실제로 연료비 단가로 반영될 거에 격차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에서도 S&P는 일정 부분만큼은 과소 추정될 여지가 조금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원가 부담이 조금 더 늘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변수입니다. 아시아 LNG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과거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낮은 재고 그리고 겨울철 추위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천연가스 수급이 엄청나게 꼬였던 상황이었고 그때는 이 아시아 LNG 가격이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향후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스 재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고 겨울철 최성수기 수요에 대응하는 재고 확충 기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우상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표에서 가정해서 드렸던 MMBTU도 $18 후반 이 정도가 지금 선물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것들은 결국 다 S&P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규제 쪽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요금 개편이 1분기 중에 이루어졌었고 2분기 중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믹스 변화를 반영을 해서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심야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요것들이 세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산업용 을 요금에만 1.7원 정도, 매출로 따졌을 때는 한 4천억, 혹은 5천억 사이 정도에 되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한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뉴스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발전 사업자한테 주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규제가 지금 재현될 수 있냐라는 어떤 가능성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21년 말, 2022년 요 당시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때는 S&P가 200원을 넘어갔었던 엄청나게 원가 부담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에 한국전력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S&P가 우상향을 하겠지만 과거에 2021년, 22년만큼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된 시기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점에서 S&P 상한제가 다시 발동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이 어떤 S&P 상한제, 긴급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과거 대비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11월, 10월 요쯤에 시행을 한 요 제도가 그 당시에는 S&P가 200원대 중후반을 기록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상단은 대략적으로 170원대, 180원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사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 크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이 어떤 상한제가 조건이 맞춰져서 발동을 하더라도 상한 가격과 실제 S&P랑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이익이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미 일몰되어 버린 제도의 재시행 가능성을 리스크로 생각을 해서 발전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 좀 너무 많이 시기상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믹스랑 정책적으로는 이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분기 들어서 지금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 계속 운전 허가를 받고 가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다만 후속으로 남아있는 고리 3호기, 4호기, 5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점점 좀 늦춰질 여지도 좀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고리 3호기, 4호기는 올해 말에 이제 가동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속으로 한빛 혹은 월성 이런 원전들도 향후에 시기가 되면은 이제 가동을 정지하고 재가동 심사 허가 절차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래서 기존에 있었던 노후 원전의 재가동 효과는 아직까지는 순내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세울 3호기 신규 원전 가동이 예상이 되고요. 신구 후속으로 이제 세울 4호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운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빨라야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원전 중심의 발전 믹스 개선은 올해랑 내년 정도 신규 원전이 돌아가는 시점까지가 절정에 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후 석탄 발전 폐쇄로 점진적으로 믹스가 악화되는 그런 구간에 다시 또 들어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의 이슈도 약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노이즈가 좀 많은 상황에서 이 어떤 한전의 투자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간 추정치라는 게 계속 변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에비타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적어도 연간으로 추정되는 영업이익 내에서는 이제 투자비 연간으로 16조, 17조 혹은 그 이상까지도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된다면은 불가피하게 한전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전체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사채 발행한도 일몰 에 따른 자본 규정, 자본 개선 어떤 기준을 준수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채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부도 어느 정도 지원할 여지가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악화될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한전의 투자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민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를 좀 다양화하는 그런 시도가 버블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설비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어떤 소유권을 한전한테 다시 이전하는 형태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민영화랑은 별개의 이슈고 한전의 투자를 조금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당기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은 민간의 마진이나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전의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규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동시에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에 있어서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S&P가 오르고 이 현상은 발전사한테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주제로 압축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종목별로 짧게 코멘트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탑픽으로는 SGC 에너지와 SK가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발전 사업자라는 것이고요.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가 일부 유연탄 그리고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삼린자원입니다. 근데 이 어떤 원재료의 가격은 유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원가와 판가의 스프레드가 긍정적인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에너지 쪽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하반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이런 어떤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K가스입니다. 중동 이슈로 인해서 3월 이후로 LPG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 LPG 조달이 중동산이 아니고 미국산 중심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처에 있어서 공급의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화 쪽으로도 프로판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까 프로필렌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SK 어드밴스드 이 석화 쪽 이익도 상당히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도 그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GPS 여기가 이제 직도입으로 이제 원료를 조달을 하는데 S&P보다 원재료가 가격 상승 속도가 좀 더 덜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 사업 수익 개선에 따른 저평가 매력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해외 자원개발 자산들의 수익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고요.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했었던 해외 자원개발 평가 손실도 장기 유가 전망이 상승한다면은 환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연간 EPS가 올라가게 됐을 때 뭐 배당 성향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주당 순이익이 규모가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배당도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변동폭도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실적 측면에서 리레이팅 혹은 뭐 어떤 개선 여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